네, 여러분, 드디어 카페인 함량 정량 분석 실험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준 원액을 먼저 만들 거예요. 네, 준비물은 카페인 표준품, 그리고 3차 증류수 필요하고요. 100ml 볼륨 플라스크에 꼼꼼하게 라벨링을 해서 준비해 주도록 합니다. 어떤 성분, 농도가 얼만큼 되는지 써주면 좋겠죠. 네, 0.1g 정밀하게 단 카페인 표준품이고요. 카페인 표준품을 바로 그 볼륨 플라스크에 넣으려고 하시면 가루가 많이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1000ppm짜리 카페인 표준 원액이 만들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루를 탈탈 털어 넣지 않으시고 3차 증류수로 웨잉디시를 흘려가면서 카페인 표준품이 3차 증류수를 따라서 볼륨메트릭 플라스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때 마이크로 피펫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3차 증류수가 들어있는 세척병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웨잉디시에 카페인 표준품 가루가 정말 아주 눈곱만큼, 개미똥만큼도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하게 웨잉디시를 씻어 주셔야 하고요. 정말 1000ppm짜리 카페인 표준 원액이 정확한 원액이 농도의 원액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웨잉디시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또 볼륨메트릭 플라스크 벽에 붙어 있을지도 모르는 카페인 표준품 가루를 한번 헹궈 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흔들어서 카페인 표준품을 먼저 녹여 줄게요. 녹이시기 전에 미리 증류수를 표시선까지 채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절반 정도의 용매 3차 증류수를 넣으신 다음에 완전히 표준품을 녹여 주셔야 합니다. 목까지 채우시지 마시고 볼륨메트릭 플라스크 반절 정도 되는 양의 3차 증류수를 채워 넣으신 다음에 완전히 녹여 주셔야 합니다. 카페인 표준품, 즉 용지를 완전히 녹여 주셔야 합니다. 완전히 다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100ml 표시선까지 맞춰 볼게요. 안에 보시면 표준품이 아직 잘 녹지 않는 게 보이거든요. 열심히 흔들어 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볼텍싱을 해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용액에 온도 변화가 없도록 최대한 손으로 흔들어 봐 줄 텐데요. 그래도 안 녹으면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해서 녹여주면 조금 용질이 빨리 녹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음파 세척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강도 조절과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저는 한 10분 정도 녹여줘서 초음파 세척기를 가동해줘서 카페인 표준품이 완전히 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녹은 게 보이시나요? 바닥에 남아있는 하얀 가루가 없습니다. 다시 휴무드 안으로 돌아와서요. 다 녹아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3차 증류수를 표시선까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깔때기를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험을 그래도 많이 해봐서 비커 끝이 볼륨메트릭 플라스크에 닿지 않도록 살짝 띄워서 천천히 부어주겠습니다. 표시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표시선이 조금 미치지 못했을 때는
세척병이나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해서 표시선까지 천천히 눈금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니스커스라고 하죠. 아래로 오목한 부분 끝이 표시선 끝에 닿을 수 있도록 확인해 주세요. 라벨지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기를 잘 닦고 다시 붙여줘야겠죠. 1000ppm짜리 표준 원액이 다 만들어졌고요. 얘를 희석해서 50ppm, 100ppm, 200ppm짜리 표준 용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커에 덜어놓은 표준 원액도 꼭 라벨링을 해줍니다. 샘플이 몇 개 안 될 때는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샘플을 동시에 분석하거나 실험할 때는 섞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초자기구에는 라벨링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천짜리 마이크로 피펫을 조정해가지고 여기 버튼을 위로 올리시면 눈금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버튼을 위로 올려서 0.5ml, 500 마이크로리터로 조정을 했고요. 1000ppm짜리 0.5ml를 넣어서 20배 희석하여 50ppm짜리 표준 용액을 만들 거고요. 0.5 세팅한 거를 한 번만 넣어주면 되고요. 100ppm짜리에는 두 번 넣어서 1mg을 넣어서 10배 희석해 줄 겁니다. 200ppm짜리에는 4번, 즉 2ml를 넣어서 5배 희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피펫으로 표준 용액을 피펫팅 하실 때에는 처음에 마이크로 피펫 팁 끝을 비커 바닥에 대시면 안 되고요. 살짝 띄어서 하시고 마이크로 피펫 처음 딴 용액을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두세 번 피펫팅을 하신 다음에 피펫 팁 안에도 같은 농도로 컨디셔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번 피펫팅 해주시고 한 3-4번째쯤 피펫팅한 용액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0.5ml가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피펫을 1ml, 곧 1000마이크로리터로 돌려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검량선 R 스퀘어 값 때문인데요. 정밀한 피펫이어도 눈금 조절을 하게 되면 표준 편차가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마이크로 피펫 눈금 조절을 하지 않고 여러 번 피펫팅을 하면서 넣어줬습니다. 피펫팅 하실 때도 꼭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용액 따실 때는 끝까지 누르시면 안 되고 반셔터라고 하죠. 딱 걸릴 때 멈춰 주셔야 정확하게 내가 세팅한 볼륨만큼 피펫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0.5, 1, 2ml씩 넣었던 10ml짜리 볼륨 매트릭 플라스크에 이제 나머지 눈금 선까지 3차 증류수를 채워서 희석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채우시는 것보다는 한번 균질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눈금 선까지 증류수를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볼륨 매트릭 플라스크 뚜껑도 섞이지 않도록 잘 정렬해 주셔야 합니다.
눈금선까지 메니스커스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 100ppm, 200ppm도 마찬가지로 증류수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0.1g) 표준 원액을 달아서 100ml 볼륨메트릭 플라스크에 1000ppm짜리 표준 원액을 만들었고요. 그 표준 원액을 20배, 10배, 50배 희석하여서 50ppm, 100ppm, 200ppm짜리 표준 용액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량선은 표준 용액 3가지로만 찍는 거예요, 여러분. 표준 원액은 기기 분석하지 않습니다. 표준 용액 50ppm, 100ppm, 200ppm 3가지만 기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볼텍싱 하다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잘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기를 잘 닦아주고 볼텍싱 하셔야 합니다. 뚜껑을 만약에 꽉 안 닫았으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겼겠죠. 다행히 뚜껑을 꽉 닫아서 용액이 새지 않아 가지고 다시 만드는 과정은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볼륨 플라스크에 반절 정도 채워주고 균질화 시켜준 다음에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볼텍싱해서 볼륨메트릭 플라스크 안이 균질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드디어 표준 용액이 3가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표준 용액을 기기 분석을 할 수 있게 2mm 바이얼에 담을 건데요. 이 10ml 볼륨 플라스크에는 바로 마이크로 피펫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ml짜리 비커에 각각 덜어서 옮겨 줄 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라벨링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각 비커에도 각 농도별 성분 이름을 써줬고요. 비커에 덜어서 피페팅하기 편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ppm짜리 짝꿍이 맞는지 확인을 했는데 아니네요. 그래서 100ppm 짝꿍 맞게 라벨링 맞게 담아주셔야 합니다. 라벨링을 안 했으면 방금 분명히 섞이는 경우가 생겼겠죠. 100ppm짜리도 비커에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00ppm 카페인 표준 용액입니다. 비커에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2ml HPLC용 바이얼인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라벨링
항상 잊지 않고 꼭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라벨지에 써서 따로 붙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이렉트로 네임펜으로 쓰시면 됩니다. 카페인 50ppm, 표준 용액을 STD 스탠다드의 약자 STD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카페인 100ppm이라고 저는 지금 표시해 뒀습니다. 카페인 200ppm이라고 썼고요. 아까 0.5ml, 500 마이크로리터로 조절해 놨던 것을 다시 1000 마이크로리터로 바꿨고요. 피펫 팁을 끼우실 때 팁에다가 쿵쿵쿵 찍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그시 눌러서 피펫 팁을 끼워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1mm를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펫팅을 여러 번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습관적으로 피펫팅을 여러 번 하는 게 익숙한 선생님은 지금도 하고 있네요. 토탈 볼륨이 2ml지만 꼭 2ml까지 꽉 안 채우셔도 되고요. 바이얼의 반 이상 정도 올라오도록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mm 조금 넘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기분석 시에 실린지가 우리가 열심히 만든 표준 용액을 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라벨링 100ppm짜리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100ppm도) 모두 담았고요. (200ppm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담으실 때 피펫 팁은 꼭 갈아주면서 담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용액의 농도가 섞이기 때문에 검량선을 다시 작성하여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용액의 농도가 섞이면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없겠죠. 드디어 바이얼에 담는 것까지 표준 용액이 완성됐고요. 요게 지금 HPLC 렉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 번호에 맞춰서 표준 용액을 담은 2mm 바이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시험 용액의 조제, 카페인 추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 원액 만들었고요. 1000ppm짜리. 두 번째로 표준 용액을 조제했습니다. 표준 원액을 희석해서 표준 용액을 조제했고요. 지금 세 번째로 시험 용액을 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샘플을 전처리하는 과정인데요. 오늘 샘플은 맥심 모카 골드 마일드 현미녹차입니다. 제가 이렇게 3개씩 준비한 이유는 모든 실험은 반복 실험을 하셔야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한 개만 실험한 걸 가지고 그 분석 결과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단정 짓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3반복은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맥심 모카 골드 마일드도 3개, 동서식품 현미녹차도 3개 준비했습니다. 3반복해서 3개의 평균값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처리할 비커에도, 녹여줄 비커에도 꼭 라벨링을 해주시고요. 실험 테이블 옆에는 항상
휴지통 버리는 것도 근처에 놔두시면 편리하시겠죠. 네, 한 포 안에 커피가 모두 비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탈탈 털어주겠습니다. 맥심 스틱커피 한 포는 12g 정도 되겠습니다. 네, 예쁘게 잘 담아졌고요. 여기에 이제 핫워터, 뜨거운 물을 50ml씩 각 비커에 넣어서 샘플을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50ml 메스 실린더가 필요하겠죠. 메스 플라스크에 50ml를 정확히 달아서 비커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물은 선생님 3차 증류수는 미지근한데요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비커에 덜어서 미리 핫플레이트에 데워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 오븐에 좀 미리 넣어서 데펴뒀습니다. 50ml씩 각각 비커에 넣어서 커피를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펄펄 끓는 물이 아니었어서 커피가 완전히 바로 녹지는 않네요. 따뜻한 물 50ml씩 각 비커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50ml도 정확히 다셔야 합니다. 나중에 결과 계산할 때 토탈 시험용액의 전체 양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오차가 생기면 반복 실험한 평균값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겠죠. 표준 편차까지 구해줄 거기 때문에 모든 실험 과정은 정확하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커피를 저어서 녹여주려고 하는데요. 물이 많이 뜨겁진 않아서 완전히 녹지가 않네요. 똑같은 샘플 반복 실험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약 스푼을 각각 따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도 섞이게 되면 각 샘플이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혼합된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각각 비커, 시약 스푼을 따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커피는 잠시 녹게 놔두고요. 이번엔 녹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차 티백 하나는 1.5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따뜻한 물 50ml를 각각 비커에 넣어서 녹차 티백 안에 녹차가 우러나도록 해주겠습니다. 녹차 티백을 각각 까서 비커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2학년 4반 친구들은 처음 제 시간에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천천히 느린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녹차랑 커피가 잘 녹지 않아서 얘네들도 바트에 옮기신 다음에 소니케이트에서 충분히 용해가 될 수 있도록 옮겨 가겠습니다. 초음파 세척기에서 충분히 용해가 될 수 있도록 옮겨 갈게요. 초음파 세척기에 옮겨 담았고요. 초음파 세척기 안에는 항상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어야 초음파가 전달이 됩니다. 물이 조금 차 있는 초음파 세척기 안에서 초음파 세척기를 작동시켰더니 비커들이 막 춤을 추고 있어요. 넘어지거나 샘플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잘 잡아주셔야 하고요. 저도 이렇게 잘 잡으면서 라벨지도 떨어지고 하지만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섞이지 않도록 잘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녹차랑 커피가 충분히 녹은 걸로 보이시죠? 초음파 세척기에서 15분 정도 용해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시험 용액, 용액이기 때문에 물에 충분히 카페인이 녹아야 합니다. 시험 용액의 조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카페인을 이제 정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비커에 녹았던 커피랑 녹차에서 카페인 성분만 최대한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mm 코니칼 튜브 6개 샘플별로 필요하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라벨링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전에서 봤던 C18 세팩 카트리지입니다. 500mg 짜리인데요. 여기 카트리지고요. 여기에 이제 시료를 넣어서 여과를 시켜줍니다. 근데 그냥 넣기만 하면 얘가 여과가 잘 안 되고 그냥 안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아답터와 주사기, 실린지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용액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사기가 연결이 될 수 있게 생겼죠.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시겠습니다. 필요시에 따라 끼웠다 뺐다 하시면 되고요. 실린지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눌러주면서 샘플이 여과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C18 카트리지는 사용하기 전에 물, 메탄올 5ml, 3차 증류수 5ml를 흘려 보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료를 흘려줍니다. 여기 카트리지 안에 맨 끝에 하얀색 필터 보이시죠? 그 하얀색 필터 안을 카페인이 저 필터 안에 녹아들 수 있게 컨디셔닝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5ml, 메탄올 5ml를 먼저 흘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볼륨이 3ml짜리예요. 그 하얀색 필터 위로. 그래서 한꺼번에 5ml를 다 넣지는 않을 거고요. 먼저 3ml씩 흘려 보내준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mm 흘려 보내주고 2mm 더 흘려 보내주면 토탈 5mm를 흘려 보내는 거죠. 카트리지 6개를 똑같이 행하셔야 합니다.
흘려보낼 때는 너무 힘을 세게 해줘서 쭉 흘려보내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분당 3-4mm 속도로 1분에 3-4mm가 흘러가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3mm 넣었으니까 저 한 번 흘러내리는데 1분 정도 걸리게 흘러내려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빠른 재생으로 조금 빠르게 지나가게 했어요. 카트리지가 메탄올에 적셔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카페인을 저기 그 카트리지 안에 추출하기 위해서 저 안을 메탄올과 증류수로 적셔주면 나중에 샘플이 지나갈 때 저 카트리지 안에 카페인 성분이 머물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카페인, 그러니까 물에 녹는 성분, 물과 메탄올에 녹는 성분들 이외의 성분들은 카트리지를 빠져나가게 되겠죠. 저희가 궁극적으로 모으려고 하는 성분은 카페인 성분이라는 거. 그 카페인 성분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탄올을 2ml 더 넣어주어서 토탈 5ml를 흘려보내주고요. 다음으로는 물 5ml를 흘려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3차 증류수죠. 피페팅 하실 때는 처음에 딴 거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두세 번 피페팅 하신 후에 사용하신다는 거. 정확하게 용량을 딸 때는 항상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1mm, 2mm, 넣었습니다. 3mm까지 넣으면 넘칠 것 같아서 2mm씩 두 번 넣어주고 마지막에 1mm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당 3-4ml의 유속으로 흘려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실험실에서는 여러 개 다다다다 꽂아놓고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각 코니컬 튜브에 몇 번씩 넣었는지 체크해 가면서 하거든요. 그렇게 체크 안 하면 실험자들이 첫 번째 코니컬 튜브에는 몇 번 넣었는지, 다섯 번째 코니컬 튜브에는 몇 번 넣었는지 까먹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체크하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물 2ml 더 넣어줬고요. 마찬가지로 흘려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mm 흘려보내줍니다.
컨디셔닝이 끝났고요. 나머지 샘플들도 동일하게 해주실 건데 이 카트리지 또한 섞이지 않도록 라벨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맥심 1번. 같은 샘플이기 때문에 맥심만 쓰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맥심 1번인지 2번인지 꼭꼭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에 쓸 코니컬 튜브에도 마찬가지로 라벨링을 해서 컨디셔닝한 카트리지를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답터까지 같이 담아 두셔야 카트리지가 쏙 빠지지 않아요. 나머지 샘플들도 동일하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4교시 여기까지고요. 처음 실험 기기분석 실험하시는 건데 온라인으로 개학하게 돼서 정말 아쉽죠. 네, 일단 이렇게 동영상으로 우리 친구들 실험 과정들 어떻게 하는지 세세한 부분들 조금 익혀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등교 계약 했을 때 직접 화학분석실 그리고 품질관리실에서 실험 많이 해 볼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날짜가 공개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네, 등교 날짜죠. 등교 날짜가 정해져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얼른 만나서 실제 실험실에서 실험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5교시에 나머지 실험 이어가실 거고요.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5교시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머지 카트리지들 컨디셔닝하고 돌아올게요. 4교시도 수고하셨습니다.